일단 12월 FOMC 간단하게 뭐 리뷰해보면은 일단 경제 전망은 높여놨습니다. 결국 이제 경제 너무 뜨거우니까 금리 덜 내린다는 거죠. 그 경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좀 물가 상승 가능성도 있고 하는 건데 일단 25년 실질 GDP 성장률 2.0에서 2.1%로 상향했고 25년에 실업률 전망치도 4.4에서 4.3으로 낮췄습니다. 근데 현재 실업률 4.2%죠. 이게 과연 연말까지 4.3%뭐 될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결국에 뭐 경제 전망 해놓지만 연준도 사실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결국에 매번 이제 데이터 보고 이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 그래도 경제가 좋다. 실업률 전망치 낮춰놓긴 했고요. 근데 어제 좀 이 경제 전망표에서 S&P에서 상당히 좀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거는 아무래도 이 PC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한 것 같습니다. 결국 이게 24년이 아니라 25년인데 수정을 안 했네요. 25년 PC 인플레이션이 2.1에서 2.5%, 코어 PC도 2.2에서 2.5%로 상회했습니다. 결국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왔던 거는 그동안에 금리 인상해왔던 건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었죠. 근데 이제 물가가 점점 2%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다. 그래가지고 금리를 서서히 내린 건데, 근데 현재 다시 이게 좀 PC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연준에서는. 물론 이게 왜 상승하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상세히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약간 뭐 트럼프 행정부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. 근데 이 인플레이션 2.5% 과연 될지 그건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겠고 그리고 25년 금리 전망치도 뭐 3.9%로 상향하고 26년도 상향했습니다. 그리고 장기 금리 전망 중앙값도 2.9에서 3%로 상향하는 중립 금리를 조금 더 올려 버렸고요. 뭐 그래서 조금 시장이 실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그래도 좋은 점도 꽤 있었습니다. 일단 안 좋은 점 먼저 더 체크해 보고 그다음 뭐 이제 흥미로운 아이비들의 평가나 저의 평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점도표 상당히 매파적이었고요. 근데 CME 페드워치에서는 이미 금리 내년에 2회 인하할 거다 그렇게 다 가격을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에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PC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조금 상향하기도 하고 중립금리도 더 올려놨죠. 그리고 좀 매파적 발언들도 나왔습니다. 경기와 고용 견고하면 금리 인하 신중할 수 있다.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, 그리고 뭐 노동시장 하방 위험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.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.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뜨거우면은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근데 그래도 조금은 시키는 그런 비둘기적 발언으로 뭐 점진적으로 노동시장 더 냉각되고 있다 판단한다 이야기했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2% 목표치 도달 확신하는데 목표 도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조금 아쉬운 이야기도 했습니다. 그럼에도 이 시장이 어제는 이제 뭐 좀 가격 책정을 다 했는데 벌써 상당히 그래서 좀 흥미롭게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게 여전히 금리 인하 궤도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금리 뭐 동결 그러니까 금리가 뭐 이제 아예 뭐 영영 멈추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인하는 사이클에서 조금 멈췄다가 내리는 거지 내려가는 궤도다. 계속해서 유동성은 더 나올 수 있다. 그런 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. 뭐 내년에 어떤 인하할지 다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합니다. 결국에 이 FOMC마다 다 라이브 FOMC죠. 그냥 데이터 뭐 전날 나오면은 그 전날 데이터 보고 다 결정하는 거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.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CME 페드워치에서 1회 금리 인하 가격 책정 시작했습니다. 내년에 이제 여기 현재가 425에서 450bp 이게 벌써 가격이 책정된 거죠. 그러니까 현재 금리 어제 낮춰서 이 4.25에서 4.5 됐는데 내년에 1회 인하, 내년 12월까지 1회만 인하할 거다. 점도표에선 2회 인하 찍었는데 시장은 1회 인하할 거다. 그렇게 가격 책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에 사실 1회보다도 더 많이 만약에 진짜 2회 인하하고 하면 시장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?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, 이런 상당히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. 이 빅스, 어제 빅스 지수가 1일 74% 급등했습니다. 빅스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상승을 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2018년 2월이었고요. 이때 아마 무역전쟁이었나요? 2018년 2월이면? 이때 어쨌든 빅스가 1일 빅스 상승률이 115% 역대 최고 빅스 상승이 나타났고, 그 다음 이번에가 74%로 두 번째. 가장 이제 최근에 기존 2위였던 건 8월 5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빅스가 1일 65% 상승했었는데, 빅스가 상승했다 하면서 결국 변동성 증가하니까 시장도 큰 폭으로 다 하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뒤 퍼포먼스를 보면은 8월 5일도 마찬가지였고, 8월 5일이나 뭐, 때 이제 빅스 가장 크게 증가했던 때나 다 한 달, 뭐 3개월, 뭐 이렇게 시간 지나면은 대부분 상승했던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. 아무래도 좀 현대 시대로 올수록 이 빅스 크게 증가했다가 이게 정보 확산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빅스 크게 증가했다가 금방 또 가라앉고
그러면서 시장도 상승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약간 통계를 보니까 1일 이 빅스가 40% 이상 변동성 지수 40%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1개월, 3개월, 6개월, 1년, 뭐 3년, 2년, 4년, 5년 뭐 계속 시간 지나면은 이 평균적으로 주가 다 상승했습니다. 평균적으로. 물론 하락한 적도 있지만 시간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다 상승을 해버렸고요. 그리고 지난 8월 5일 당시에도 빅스 65% 상승했을 때 당일이 8월 5일이 가장 근래 시장 저점이었습니다. 이번에 8월 5일보다 빅스 크게 뛰었으니까 또 한 번에 저점 기록하지 않을까? 뭔가 그런 좀 기대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 이제 시장이 어제 하락하다 보니까 월가에 상당히 제가 또 많이 좋아합니다. 이 대나이브스의 이 어제 시장 평가가 있었는데 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, 바이 더 딥을 외치고 있습니다. 결국 어제 주가 하락은 주식 없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기회다 이야기하고 있고요. 2025년에 들어서면서 강력한 AI 혁명에서 플레이할 준비가 된 기술 승자를 소유할 수 있는 매수 기회다. 그리고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전망이 여전히 험난한 날을 예고하고 있지만 기술 및 위험 자산에 대한 전망 여전히 우리 웨드부시는 강세를 전망한다.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뭐 한 2주 전이었나요? 그때 2025년에 웨드부시에서는 기술주 테크 섹터가 25% 이상 상승할 거다 했는데 이번에 뭐 시장 하락하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플레이북 유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몇 개 콕콕 집어주고 있는데 종목도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구글 등 주요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고 팔란티어 또한 국방부 AI 이니셔티브의 수혜를 받을 거다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이 소프트뱅크의 1,000억 달러 미국 AI 투자는 미국 중심 AI 개발 이니셔티브의 시작에 불과하다. 앞으로 더 많은 AI 투자 이뤄질 거다.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베나이브스 상당히 어, 이 머리가 하얀 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. 그 금융맨들 월가에 상당히 또 팔이 목숨이죠. 일찍 일찍 잘려 나가는데 머리가 하얗다. 그거는 이제 상당히 그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은 그런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.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 좀 저희 뇌피셜인데 한 대 어제 시장 일단 맞긴 했죠. 뭐 시장 지수 3% 하락했으니까 거의 2.95%.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. 왜냐면 이미 연준에서 점도표로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 2회 할 거다 전망했고요.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1회만 인하할 거다 가격에 책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니까 뭐 금리가 1회보다도 1회 또는 더 막 2회, 뭐 3회 만약에 인하하면 시장은 훨씬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결국 금리 인상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금리 인하 사이클 여전히 있는 겁니다.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전망치 일단 연준에선 상향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정확히 뭐 답변을 하지 않았죠. 이거 PC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물가가 지금 데이터에 따라서 이걸 상향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려 때문에 상향한 건지 그렇게 좀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근데 좀 이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도널드 트럼프는 절대 바보가 아니죠. 어린 시절부터 기업을 경영하고 세계에서 엄청난 이제 네로라는 부자가 됐고 또 미국의 대통령도 이미 한 번 했던 인물 아닙니까? 뭐 절대 바보 아닙니다. 오히려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주변에 그 도지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비백 라마스와이 그런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이제 행정부의 내각으로 더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세 부과하면은 물가 상승하는 거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물가 이 관세 왜 부과하냐? 뭐 진짜 뭐 중국도 조지고 우리도 같이 그냥 터지자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. 이 사람은 미국이라는 기업을,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기업입니다. 이 기업을 운영하는 CEO 입장으로 뭐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자기 뭐 바로 오른팔 뭐 CFO 정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란 기업을 운영하는 건데 관세 부과, 이 물가 상승 절대 모를 리 없습니다. 근데 오히려 이 관세 부과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냥 AI하고 로봇 혁신하면은 충분히 뭐 노동비도 이제 절감되고 비용 절감 통해서 물가 상승 오히려 억제할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?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요.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 있는 그 뭐 총재들, 이사들은 결국 다 공부만 열심히 한 결국 이제 기업인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경제학자분들이죠. 물론 상당히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분들인데 그래도 뭔가 이 기술 이 분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 특히 AI 분야는 다 완전 미지의 영역이고요. AI 혁신으로 비용 절감 효과 얼마나 나올지 인류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. 만약에 이걸로 정말로 비용 절감 효과 나타나면은 이 PC 인플레이션 전망치 내년에 생각보다 그렇게 상향 크게 안 높아지지 않을까? 그런 것도 저는 좀 많이 상상해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빅스 급등 이후에 통계에 따르면 시장 상승했습니다. 아까 살펴봤듯이. 근데 이미 빅스 역대 두 번째로 크게 상승했고 충분히 시장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? 통계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
그리고 뭐 어제 그거 발표했다고 FOMC 금리 결정했다고 AI 버블 터졌냐? 절대 아닙니다. AI 버블 터졌으면 오늘도 급락하고 뭐 난리 났겠죠. 그리고 이 버블이란 게 터지려면은 항상 금리 인상 정도의 좀 고강도 카드가 나오고 연준에서 긴축을 시작해야 보통 금리 버블이 터지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. 버블 절대 터지지 않고 AI 버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. 결국 그리고 이 장기 투자의 궤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은데 뭐 생각보다 투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갈 거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참 굴곡도 많습니다. 항상 이 굴곡을 견디면서 장기 투자로 가는 건데 그냥 그런 길 중에 약간 뭐 폭탄 한번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버블의 3요소 한번 체크해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국내에도 번역본이 있는 뭐 버블 부에 대전환 붐앤버스트란 책에서 버블의 3요소 금융시장의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런 걸 이제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 여기 작가는 일평생 버블만 연구한 사람이고요. 버블의 3요소는 이 불의 3요소하고 같다고 합니다. 불 같은 경우에도 산소, 열, 그리고 연료 이 딱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산소가 제거되면 불이 꺼지죠. 그래서 소방 그런 거 할 때도 그 막 그 진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? 뭐 산소를 차단시켜서 불을 끈다던가 뭐 열을 이제 잡아서 끈다던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이제 불이 꺼지는 건데 버블도 마찬가지입니다. 버블 역시 이 투기 그리고 시장성, 유동성, 신용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버블이 형성되는 건데 현재 시장에 야성적 본능, 투기 본능 살아있죠. 그리고 시장성은 뭐 항상 살아있습니다. 왜냐면 어디서든 누구나 다 이제 뭐 MTS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항상 존재하고 투기 여전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동성과 신용, 금리 인하 사이클이죠. 결국 이 버블을 이 3요소 다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 투기, 시장성, 유동성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터져야 이제 이 버블이 뭐 AI 버블 끝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현재 이거 세 가지 다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동성 정도가 뭐 터져야 이제 좀 버블 끝나는 건데 유동성 터지려면은 금리 인상 카드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. 금리 인하 뭐 계속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충분히 AI 버블 계속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제 시장 하락은 그냥 제롬 파월이 제롬 파월 했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. 왜냐면 파월 의장이 2018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파월 의장의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땐 항상 FOMC 날에 인터뷰하면 주가 하락했습니다. 뭐 여기 맨 아래에 빨간색 선이 팬데믹 이전인데 팬데믹 이전에도 이거 그냥 연설만 하면 주가 하락했고 그다음 뭐 팬데믹 이후에도 연설만 하면 주가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이 맨 위에 초록색은 양적 긴축 끝나고 금리 인하 사이클 거의 2022년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갔을 텐데 그때도 뭐 이제 금리 인하한다 이제 딱 발표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막 성명문 나오면 주가 상승했지만 파월 의장 나와서 항상 연설하면 주가 하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시장도 그냥 파월이 파월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제 하루 하락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산타랠리 구간입니다.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23년까지 S&P 500 통계에 따르면 현재 산타랠리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. 물론 오히려 이 통계 자료에 보면 현재 이만큼 더 하락했으니까 더 많이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